자, 여러분, 오늘은 169쪽, 지난 시간에 건너갔던 증권의 매매 과정과 그 밑에 나오는 증권의 유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169쪽 여러분 다 폈나요? 네. 자, 169쪽 교과서의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증권의 매매 과정입니다. 자, 이 증권의 매매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고요. 선생님 그림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자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를 주문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사주세요. 아니면 주식을 팔아주세요. 라고 매매를 주문하게 돼요. 그럼 이제 증권회사는 공동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공동 온라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사주세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그 삼성전자 10주를 매입합니다. 매수합니다. 라고 공동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동 온라인 시스템은 이 주문을 전달하게 되고 그럼 이제 다른 쪽에서 오는 공동 온라인 시스템과 만나가지고 매매가 체결됩니다.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내 주식을 사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샀습니다 라고 공동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결과는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증권회사가 이 통보를 받으면 투자자인 나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뢰하신 삼성전자 10주를 샀습니다. 매수했습니다. 라고 결과 통보를 하게 되죠. 자, 아주 단순하죠. 그죠? 여기 그림에서 가만히 보면 뭐가 딱 걸리냐면 투자자가 매매 체결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그렇죠. 증권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하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요 공동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공동 온라인 시스템과 그 매매가 체결되는 요 중간 과정 요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 과정이냐면 한국거래소 증권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가 이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 온라인 시스템과 매매 체결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문하면 증권회사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결과를 받으면 나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에 2번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 시장 하고 나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 코스피 시장이라 하냐면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지수를 다른 말로 코스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파란 네모 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 뒤에 읽으면서 파란 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증권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이 조직화된 시장이다. 이게 바로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이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아주 튼튼한 기업들이고 여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 지수는 코스피라고 부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유가증권 시장은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다시 말해서 컴퓨터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증권을 매매합니다. 자, 이 유가증권의 첫 번째 특징 밑에 줄에 나오죠. 경매매 방법으로 대량의 증권을 신속하게 거래한다. 우리 이거 배웠는데 경매매 기억하고 있으려나? 파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요. 사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이게 경매매예요. 그래서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끝에서부터 빨간 줄 칩니다. 두 번째, 증권거래는 유가증권 시장 회원인 증권회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 가서 거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누가 갈 수 있느냐? 회원만 갈 수 있다. 회원이 누구냐? 그렇지. 증권회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빨간 밑줄 칩니다. 일반 투자자가 증권을 사고 팔려면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여러분은 직접 못 간다. 증권회사에 맡겨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에서 투자자는 공동 온라인 시스템에 바로 접근할 수 없고 증권회사를 거쳐서 여기에 간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유가증권 시장은 두 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 형태에 파란 동그라미 치고요. 첫 번째 채권 거래에 적용되는 당일 결제 거래가 있습니다. 결제라는 말은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샀으면 그날 돈 준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주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한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거래라는 걸 한다. 보통 거래가 뭐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당일 결제 거래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당일에 매도 증권과 매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오늘 오전에 내가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그 채권은 오늘 안에 내 손에 들어오고요. 나는 오늘 안에 돈을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보통 거래는요. 자, 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3일째 되는 날에 대금과 증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통 거래는 거기 2번의 밑에서 둘째 줄에 맨 끝에서부터 줄 치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산다고 계약을 했어요. 저쪽도 좋다고 해서 나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돈은 언제 주면 되느냐? 오늘 말고 3일 이내에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증권을 3일 이내에 나한테 주면 돼요. 만약에 토일 끼면 어떻게 해요? 토일 빼고 3일 이내에 나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주면 안 되나요? 오늘 줘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3일째 되는 날까지 꼭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보니 앞에서 배운 선물 거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선물 거래는 요거보다 조금 기한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니까 보통 거래는 당일 결제 거래와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거래는 당일 결제 거래도 해요. 요걸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그날 거래하면 그날 돈 주는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뒤에 돈 줘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왜 달라요? 당일 결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관리 대상 종목이 뭐냐면요. 회사가 좀 부실해가지고 혹시 오늘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 그 회사가 오늘 주식 샀는데 이틀 뒤에 망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오늘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부실한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거래일 때 오늘 돈 줘야 되고요. 대부분의 건강한 회사는 3일 이내에 돈 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시장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등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해요. 한국거래소가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근데 유가증권에 비하면 벤처기업이니까 성장 잠재력이 높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사면 좋겠네요. 그럼요. 이거 사면 좋아요. 하지만 세 번째, 위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투자 위험이 크고요. 그렇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성장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도 큰 시장이에요. 자, 이걸 코스닥 시장이라고 한답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에 나오는 코넥스 시장은 몰라도 괜찮아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이요. 자, 170쪽에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간에 모두 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요. 반드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에요. 상장되었단 말은 검사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 단위는 몇 주냐면 한 주.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살 수 있고요. 자, 가격 제한 폭이 30%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식회사의 한국거래소는요. 갑자기 급격하게 시세가 변동해서 가격이 팍 올랐다가 이만큼 올랐다가 갑자기 주식이 가격이 팍 내렸다가 하면 투자자들이 망해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증권시장도 불안하니까 증권시장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가가 전일 종가에 비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거나 그러니까 전일에 10,000원이었으면 오늘 제일 많이 올라도 13,000원밖에까지 못 올라요. 전일에 10,000원이었으면 오늘 아무리 많이 내려도 7,000원 이하로는 못 내려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걸 상한가, 최대 오를 수 있는 금액, 최대 내릴 수 있는 금액, 하한가. 이게 몇 퍼센트냐면 30%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0원이 돼서 망할 확률은 사실은 없어요. 2, 3일 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를 코스피라고 부르고요.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를 코스닥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바로 밑에 제3시장 나오죠. 하나만 줄치면 돼요. 첫째 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못하는 아주 경영이 아직은 튼튼하지 못한 좀 작은 회사 이런 회사는 제3시장에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